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가족 중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으시나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한 분은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2024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가 무려 9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내년이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이 중 70% 이상이 알츠하이머형 치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약을 먹어도 진행을 조금 늦출 뿐이고 결국엔 점점 나빠질 거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방법은 연구로 입증된 것들이면서도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신기하게도 알츠하이머 관련 학회나 협회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신약에 대한 소식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실험실에서 갓 만들어진 화학물질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식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 연구에서 이 방법들이 알츠하이머 예방은 물론이고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을 때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알츠하이머가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해 보겠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 또는 뇌의 당뇨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당뇨병은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도 뇌세포들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에너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뇌세포들이 평소 쓰던 연료인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만약 뇌가 포도당을 연료로 쓸 수 없다면 다른 연료를 공급해주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방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입니다. 어떤 분들은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는 식사법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 빵, 면, 과자, 설탕 같은 음식들을 최대한 줄이고 대신 고기, 생선, 달걀,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음식을 주로 먹는 겁니다. 왜 이런 식사법이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될까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간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케톤이 바로 뇌의 새로운 연료가 되는 겁니다. 포도당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세포들도 케톤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미 이 식사법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이런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지했을 때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올라가고 일상생활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든다, 깜빡깜빡하는 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식사법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경이 발달하기 전까지 수만 년 동안 이렇게 먹었습니다. 사냥한 고기, 잡은 생선,
채집한 열매와 뿌리 채소가 주식이었죠. 밥이나 빵처럼 곡물을 주식으로 먹기 시작한 건 인류 역사에서 보면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지방을 에너지로 잘 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케토시스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전혀 위험하거나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대사 상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밥, 국수, 빵, 떡, 과자, 케이크,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주스,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음식들입니다. 특히 설탕이 들어간 음식과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드실 수 있는 음식은 이렇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육류를 기름기를 제거하지 말고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아주 좋습니다. 달걀은 하루에 2~3개 드셔도 괜찮습니다. 시금치, 상추, 깻잎,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호박 같은 녹색 채소와 저탄수화물 채소들도 충분히 드세요. 치즈나 버터 같은 유제품도 괜찮고 아몬드, 호두,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도 좋습니다.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들기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밥 없이 식사하는 게 어색하실 겁니다. 평생 밥을 주식으로 먹다가 갑자기 안 먹으면 허전하고 배가 안 찬 것 같죠. 하지만 지방과 단백질은 포만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힘들었는데 2주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편하고 배고픔이 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이 식단을 시작하면 혈당이 떨어지고 혈압이 내려갈 수 있어서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한국인에게 맞는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된장찌개에 두부, 김치, 고등어구이와 계란 후라이를 드세요. 점심에는 삼겹살이나 목살을 상추쌈에 싸먹고 저녁에는 소고기 미역국에 달걀찜과 나물 반찬들을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치즈 한두 조각이 좋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우리 몸은 보통 2주에서 4주 안에 케토시스 상태로 들어갑니다. 처음 며칠간은 케토 독감이라고 해서 약간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건 몸이 새로운 연료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금을 약간 더 드시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저탄수화물 식단이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이 식단을 시작하면 알츠하이머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것도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3끼를 다 먹지 않고 식사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만 먹는 겁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하루 중 8시간만 먹고 16시간은 금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물만 마시는 거죠. 간헐적 단식이 왜 알츠하이머에 좋을까요? 우리 몸은 음식을 계속 소화하는 동안은 정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세포들이 자가청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자가포식 또는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세포가 안에 쌓인 찌꺼기와 손상된 부분들을 스스로 청소하고 재활용하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 뇌세포의 자가청소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단식 중에는 케톤 생성도 증가해서 첫 번째 방법의 효과와 시너지가 납니다. 여러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며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는 물질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우리 조상들이 늘 해왔던 겁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는 음식을 항상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길었죠. 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모든 주요 종교에서 단식을 영적 수련의 하나로 권장해 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종교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먼저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아침을 조금 늦게 10시나 11시에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단식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아침을 더 늦추거나 저녁을 일찍 드셔서 16시간 단식으로 늘려가세요. 단식 중에는 물, 녹차, 블랙커피는 마셔도 됩니다. 단 설탕이나 우유를 넣으면 안 됩니다. 공복에 속이 쓰리신 분들은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편하게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지속하는 겁니다. 한두 달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너무 마르신 분, 몸이 많이 약하신 분, 저혈당 증상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지 마세요. 당뇨약 중에서 특히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를 드시는 분들도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단식 중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과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면 케톤 생성이 극대화되고 뇌세포 청소 기능도 강화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고 계십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의 경도인지장애 클리닉에서 이 두 방법을 함께 실천한 환자 50명을 6개월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70% 이상의 환자가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올라갔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약물 치료는 메스꺼움, 설사,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흔합니다. 하지만 식단 조절과 간헐적 단식은 제대로만 하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간식과 음식을 줄이면 식비가 절약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방법들이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혈당 조절이 개선되어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좋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량되어 관절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만성질환 위험도 감소합니다. 즉,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이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답은 지금 당장입니다. 알츠하이머는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뇌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40대, 50대부터 예방을 시작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이미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식습관과 단식으로 유전적 위험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실 때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 하면 훨씬 쉽습니다.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80%만 지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 밥이나 면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셋째, 기록하세요. 식사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돌아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몸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체중, 혈압, 혈당뿐만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기분 상태도 체크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먹으면 영양 부족이 생기지 않을까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기, 생선, 달걀, 채소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곡물에 의존하는 식단보다 훨씬 영양가가 높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 연구들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는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혈중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하면 대부분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갑니다. 변비가 걱정되시면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저탄수화물 식단 초기에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 채소 섭취를 늘리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절망하십니다. 하지만 이 병도 다른 만성질환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이 만능은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를 완전히 치료하거나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단과 단식을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생활습관 교정이 알츠하이머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를 만들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재료입니다. 잘못된 음식은 뇌를 망가뜨리고 올바른 음식은 뇌를 지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저녁 식사 후 간식을 끊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밥 대신 달걀과 채소로 아침을 드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뇌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도 뇌에 선물하세요.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로부터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 노하우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